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Non-Fungible 토큰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블록체인이 화폐의 거래를 위해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통해서 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됐고, 또 ERC20이라고 하는 토큰 표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토큰을 만들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블록체인의 화폐가 아닌 다른 자산도 토큰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왔던 게 Non-Fungible 토큰, 한국말로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게 나왔고요. 이 NFT는 모든 토큰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화폐와는 달리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폐는 액면가가 같으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서로 교환한다고 해도 그 500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이 NFT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 고유한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1대1 교환할 수가 없고요. NFT를 이용해서 토큰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은 대표적으로 그림, 사진, 음악, 동영상 등 상장물에 대한 저작권이나 소유권 같은 게 가능하고, 또 온라인 게임이나 가상세계에서 사용되는 유니크한 아이템들에 대한 소유권도 NFT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술품, 부동산, 골동품처럼 등기가 필요한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 역시 NFT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골프장 회원권이나 프라이빗 파티의 회원권 등 어떤 자격에 대한 증명도 NFT로 구현이 가능해요. 밑에 있는 그림은 최초의 NFT 프로젝트인 크립토펑크의 NFT들인데, 가격을 보면은 거의 미쳤습니다. 가장 높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약 300억 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제일 낮은 NFT도 몇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이 한 50만 원 하던 시절에 크립토펑크를 봤는데 2이더리움, 3이더리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을 무슨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도 안 샀었는데, 그게 이렇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안목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NFT들이 왜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저처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NFT 시장은 굉장한 하이프가 있었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NFT 마켓입니다. NFT는 주로 ERC71이라고 하는 표준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요. 기존의 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의되었던 ERC20과의 차이점이 뭐냐? 가장 큰 차이점은 ERC20은 누가 얼마를 들고 있는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각 어드레스들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장한다고 하면, ERC721은 어떤 NFT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저장해요. 그래서 NFT를 먼저 발행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저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래를 하는 방식 역시 서로 반대입니다. ERC20은 from 어드레스에서 전송하는 양만큼 빼고 to 어드레스에게 그 양만큼을 더해주는 반면에, ERC721은 거래가 일어난 토큰의 소유주만 바꾸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ERC721 표준입니다. 물론 여기에 밸런스라고 해서 ERC20 같은 필드가 있기는 한데, 걔는 사람들이 이 NFT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 개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고요. 실제 NFT는 토큰 ID로 표현되는 NFT의 소유주를 바꾸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NFT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가 현재는 많이 떨어졌죠. 크립토펑크나 DAYC 같은 유명한 NFT들은 여전히 억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NFT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NFT에 왜 그렇게 거품이 많이 꼈을까요? 많은 NFT들이 사람들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의 튤립 버블과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00년대에 네덜란드의 금융이 발전하면서 국가가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부유층에서 유니크한 튤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튤립을 재배하기 시작했죠. 이때 워낙 희귀한 튤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튤립의 가격이 폭등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런 튤립을 이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가에 대한 효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가격이 폭락했었죠. 그러면 튤립은 왜 거품을 형성했을까요? 제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버블들을 관찰해 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을 관찰해 봤을 때, 이러한 버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차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튤립을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사실 튤립 자체를 거래하지 않았어요. 뭘 거래했냐면 튤립의 뿌리인 튤립 구근을 거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튤립 구근을 샀을 때는 이 구근에서 어떤 튤립이 나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튤립 구근을 사들이는 거죠. 그리고 튤립들에는 등급이 매겨져 있었는데, 황제 등급, 총독 등급, 개독 등급 해가지고 그 밑에도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었어요. 내가 뿌리를 사서 기른 튤립이 높은 등급에 들었다고 하면 그 튤립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뿌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뿌리에 대한 족보도 있었다고 해요. 정리하면 튤립이 거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뿌리 때문이었어요. 뿌리에서 어떤 튤립이 나올지 모르니까 뿌리를 많이 산 거죠. NFT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리빌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NFT를 민팅하면은 그 NFT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리빌이라고 해서 이 NFT가 무엇인지 어떤 피처를 갖고 있는지 드러내는 이벤트가 시행이 되면은 비로소 내 NFT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팅한 NFT가 마치 튤립 구분 같은 거죠. 좋은 게 나오면 비싸게 팔 수 있고 아니면은 돈 버리는 건데 그게 NFT에서 가차적 요소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박적인 재미를 준 거죠. 그리고 거품이 형성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푸빌라라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발행한 NFT 같은 경우에도 리빌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야 내가 민팅한 NFT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꼭 버블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NFT를 통해서 어떤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BAYC인데 BAYC는 볼드 에이프 여트 클럽이라고 해서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답게 미국에서 어떤 크립토 파티가 열릴 때마다 그 옆에다 선상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홀더들이 요트에서 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BAYC 홀더에게 한 명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BAYC 홀더들은 자기 지인을 요트 파티에 데려갈 수가 있었어요. 그 말은 즉 BAYC를 가지고 있는 홀더에게 어떤 권력을 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지위를 증명하고 본인의 커뮤니티도 증명하고 어떠한 이벤트를 가든지 거기에 파티가 열리니까 네트워킹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크립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외국인들이랑 대화하고 그들과 어울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BAYC 하나가 있었다라고 하면 홀더들과 굉장히 빠르게 친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BAYC 홀더들을 위한 파티들이 열리니까 거기 가서 비교적 네트워킹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BAYC 같은 거 하나는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BAYC는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를 홀더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BAYC를 이용해서 2차 창작물을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어떤 홀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NFT를 이용해서 햄버거 가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햄버거에 저 원숭이 그림을 찍어서 줍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작권과 소유권 모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BAYC IP를 이용해서 영화도 만든다고 하고 여러 컨텐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은 모 백화점에서 어떤 BAYC 홀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BAYC를 이용해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만들었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BAYC 4567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2차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프로필 이미지로도 사용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에서 제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을 좀 걸어놓고 싶은데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것을 쉽게 제가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그림들만 프로필에 걸어놓게 되는데 NFT가 나온 이후에는 제가 사거나 선물 받은 NFT를 제 프로필에 해놓는 게 굉장히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저는 제 카카오톡 프로필로 고스트라는 NFT를 쓰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써야 될 때는 이스템버라는 행사에서 제가 연사로 썼었잖아요. 그때 이스템버 참여자들에게 버피콘이라고 하는 NFT를 발행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버피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버피콘을 쓰게 되면은 제가 이스템버에 참여했었다라는 걸 드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에서 발행한 NFT는 그 사람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 혹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센트럴이라고 하는 NFT 크립토 행사에 참석했었고 그때 그 옆에서 세계 최대 미술 전시회 중 하나인 아트바젤이 열렸었어요. 거기 가서 놀랐던 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NFT로 만든 디지털 아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이 아트바젤에서 디지털 아트를 만들고 NFT로 발행을 한 그런 예술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덴버나 다른 여러 크립토 행사들을 가보면 저런 식으로 디지털 아트들이 전자일자 형태로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트바젤에서 테도스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제너러티브 NFT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유저에게 인풋을 받아서 인공지능으로 그때그때 새로운 작품들을 만들어내서 NFT로 발행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실제 예술계에서 NFT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동영상 같은 여러 컨텐츠에 대해서도 그 저작권이나
소유권 등을 증명하거나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NFT 거래에는 굉장히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유동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왜냐면 NFT 하나를 거래해야 되니까 구매자를 바로 구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각각이 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NFT 혹은 저 사람이 파는 NFT의 적정가가 얼마인지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을 만들기도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단점들은 NFT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바로 유동화예요. 대표적으로 NFTX와 같은 마켓플레이스가 NFT를 가지고 와서 유동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이 NFT를 담보로 잡고 얘를 유동화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 조각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각의 개수만큼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NFT를 유동화시켜서 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매우 많아졌고, 그러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고팔기 쉬워지겠죠. 그래서 구매자를 구하기도 쉬워지고 조각난 이 자산들을 이용해서 유동성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거래소에서 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유동화시킨 자산들의 가치는 다 동일하니까, 번잡을 하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거래소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유동성 공급자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게 APR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자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화가 됐기 때문에 이 NFT를 담보로 잡기도 쉬워요. 가격이 떨어지면 충분한 유동성으로 청산을 시켜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NFT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네트워킹을 하고 어떤 익스클루시브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망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들의 가격이 모두 폭락해 있지는 또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커뮤니티적 요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부리